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도대체 한동훈의 정체가 뭐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뭘 근거가 있어야지. 정체를 판단할 수 있는 무슨 뭐 자료가 있어야지. 할 수 없이 옛날 그 자료까지 좀 뒤적뒤적 해봤습니다. 잠정적입니다만 제가 파악하는 한동훈의 정체는 출세밖에는 모르는 기회주의자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좌파한테 줄 서고, 자유파 정권이 들어서면 자유파한테 줄 서고, 자기를 20년 가까이 정말 친동생처럼 챙겼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 잽싸게 거기에 붙어서 단물 다 빨아먹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별로 소용이 없다 싶으니까 가장 사악하게, 가장 악랄하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기회주의 칠세주의자가 한동훈이다. 제한된 자료지만 그 자료 가지고 제가 생각해낸 한동훈의 정체는 이런 겁니다. 좌파니 우파니 이런 이 담론으로 분석할 것도 없다. 자, 한동훈이가 우리 국민들에게 그 이름을 알린 첫 번째 계기는 언제냐? 2018년 4월입니다. 2018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에 끌려 내려오고 감옥에 잡혀 들어간 상태로 일주일에 4일씩이나 집중 수사받고 심리를 받은 끝에 정말 정광석화처럼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때 1심의 선고를 내리기 전에 결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형이 있습니다. 그 구형에 한동훈이가 나타납니다. 이날 최종 의견 진술 이러이러하므로 몇 년 때려야 한다. 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구형을 한동훈이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보통은 이런 3차장 검사 같은 지위는 이런 직접 재판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한동훈이가 직접 나왔습니다. 법정에 직접 나와서 이렇게 구형을 합니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를 한 대통령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민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 훼손된 헌법가치 재정립을 위해서 피고인 박근혜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1심 유기징역 최고형, 징역 25년 구형, 이걸 때리기 위해서 한동훈이가 직접 법정에 나섰습니다. 이때 대중들한테 처음으로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크게 알렸어요. 구형만 갖고 부족했는지 한동훈이는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거 공판에도 또 직접 출석을 해요. 그래서 재판부가 1심 중형을 때리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봅니다. 이 1심 선거 공판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 거부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한동훈이가 이름을 알린 것은 2018년 7월입니다. 7월. 박근혜 대통령은 1심 선고받고 2심부터 재판 거부해버렸죠.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이는 이재용을 감옥에 집어넣는 수사를 하는데 참여연대 그 김경률이가 이제 고발을 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른바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사건입니다. 이것을 한동훈이가 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사건을 진두지휘합니다. 이 특수 2부
지휘하는 이 3차장 검사로서 특수이부를 지휘한 한동훈은 이재용 삼성그룹 당시 부회장을 구속하는데 가장 큰 역할,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을 인정받아서 5기수를 뛰어넘어서 3차장 검사로 파격 발탁됐는데, 이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된 지 3일 만에 다스 소송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명박의 다스 소송이 미국에 있을 때 삼성이 대납해 줬다는 거예요. 이 의혹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서초 사업을 비롯한 사업장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도록 지휘한 것도 바로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당시에 삼성 킬러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풀려났을 때 한동훈이 엄청 화를 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이 한동훈은 반 박근혜, 반 이재용, 반 삼성이었던 거죠. 이런 자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고 얼마 후에 제주도를 방문하는데, 제주도를 방문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 4.3 사건 직권 재심 합동 수행단입니다. 거기 가서, 그러니까 4.3 사건을 국가가 재심해서 그 억울한 사연을 밝혀주고 배상을 해주는 그 일을 하는 곳이 4.3 사건 직권 재심 합동 수행단인데, 여기에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제주에 가자마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3 사건은 70여 년이 지난 아픈 역사고, 7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재심을 위해 70년 된 재판 기록을 완전히 전수조사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러면서 노고를 취하해요. 그러면서 4.3 직권재심 청구를 끝까지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도 표명합니다. 그러면서 우연찮게 자기가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이원석 얘기를 하는데, 우연찮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주지검장을 하면서 제주에 대해 여러 이해가 있던 분이어서 저와 이 부분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4.3 재심 수행단에 관심을 갖게 된 사연까지 설명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다들 의심하듯이 한동훈이하고 이원석이가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이런 한동훈의 발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한동훈이가 국회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인에게 뒷돈을 준 범죄인 잡아오는 게 국가의 임무다. 과거 정치인과 정치 깡패처럼 협업했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을 거의 범죄인 다루듯이 다룹니다. 특수부 검사의 사건은 대부분 다 이 거악 커넥션이거든요. 정치인과 깡패, 정치인과 돈 준 재벌, 이 커넥션을 수사하는 게 특수부 검사니까, 이때 형성된 세계관, 정치인은 도둑놈들, 재벌 도둑놈들, 정치인 깡패 양아치, 재벌 깡패 양아치, 이런 인식으로 지금껏 정치를 하고 있는 게 한동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2018년 4월, 2018년 7월 박근혜 대통령 구형, 이재용 구속할 그때가 문재인 정권 초반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초반이죠.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는 가장 찬란했던 때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던 바로 그때다.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합니다. 좌파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가장 찬란했던 이 검사 시절은
박근혜 대통령 때려잡고 이재용 회장 때려잡았던 그때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정치판에 들어오면서 제일 첫 번째로 했던 얘기는 나는 여의도 문법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의도는 도둑놈 깡패들 소굴이니까. 특수부 검사하면서 때려잡던 그 정치인 재벌 도둑놈 깡패들 소굴이니까 그 여의도 문법에 매몰되지 않겠다. 이게 제 일성이었어요. 여의도 문법을 배제하고 정치를 하려니까 국민 눈높이밖에 없는 거죠. 실체도 없는 국민 눈높이를 그래서 10개월 동안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둑놈 깡패 소굴인 여의도 정치, 그것에 이 말초 미세혈관, 모세혈관, 말초 신경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그게 지구당 아닙니까? 돈 먹는 하마 지구당들이 바로 그 도둑놈 깡패 소굴인 여의도 정치의 말초 신경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20년 전에 정치개혁하기 위해서 없앴어요. 그런데 한동훈이 지금 대표하면서 유일하게 내세우는 게 뭡니까? 지구당 부활이에요. 지구당 부활. 그것도 이재명이하고 야합해서.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여야가 없어요. 자유우파 진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한테 도움이 되고 지한테 표가 되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좀 그래도 그럴듯하게 뭐 이게 무슨 저 자유주의적인 뭐 또는 뭐 무슨 대중적인 뭐 또는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개념화할 만한 뭔가 있을 거라고 그래도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제 결론은 뭐다? 좌우 없고 여야 없다. 심지어 개인적 의리도 없다. 오로지 출세 하나 가지고 기회주의적으로 센 자한테 붙어서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자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출세주의자. 이것이 한동훈의 정체다. 그러니 여러분, 한동훈이 왜 이러냐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아, 이럴 줄 몰랐다고 더 이상 한탄하지 말자. 그냥 그런 자구나. 그 기회주의적 출세주의자가 앞으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자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한동훈과 그 패거리들을 대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